제가 목장수다라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재직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 회의라는 것이 하나 나와 있어요. 최근에 올린 건데 오늘 강의에서 못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왼쪽은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오른쪽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 자, 지금 여기 극장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게 공동체가 아닌가요? 이들이? 아니요. 왜요? 네. 유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체. 사람 몸이죠. 인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체인데 좌우 상호 간에 이런 어떤 그 혈액순환이 아래 위로 잘 돼야지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증.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라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상하 좌우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때는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유기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공동체는 뭐가 있다? 공동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부심이 있고요. 서로 잘 압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도 공동체가 아닌가요? 공동체요. 잘 아세요? 예. 모르시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1년에 자주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온라인 교육을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요.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서로 자기 교인인지도 모르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건 한 부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공동체에 뭐라고요? 지체. 예, 몸에서 새끼손가락 같은 이런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이죠. 인체에 똑같습니다. 인체를 잘 보시죠. 그렇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어디가 건강할 것 같아요? 오른쪽. 저 피만. 어쨌든 피돌기가 잘 돼야 돼요. 왼쪽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세요? 그 연세가 지금 되셨잖아요. 거의 이쪽 연세가 지금 돼 가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돼 있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되는 통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회의를 해야 되느냐? 공동체죠. 공동체의 소통 꼭 필요하잖아요. 회의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직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옆과 옆, 그리고 교회 바깥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상덕한 목사님, 교수님, 외부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맹점이에요. 저는 대신교회가 교회 바깥 사회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교단들이 바깥 사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교회가 크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훌륭하시지만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느냐? 이렇게 생겼죠. 이런 일이 있었죠. 민주 절차로 했습니다. 직분자 뽑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초대교회. 근데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띠아 선출할 때도 회의로 해결했습니다.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요즘 교회의 의사결정은 뭘로 하고 있나요? 뭘 기준으로? 총회, 헌법, 정관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하고 이제 초대교회하고 공동회 당에 재직해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최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답일까요? 생각해볼 문제가 많이 있죠. 의사 결정의 주체가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온누리였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과 제비뽑기. 근데 제비뽑기도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분 5번이면 5분을 뽑아놓고 그분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이렇게 제비뽑기 한 것 같지만 후보자를 선정을 해놓고 그 중에 한 분을 제비뽑기로 하죠.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크리스찬, 교회 기독교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자,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많은 회가 있고 조직이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교회마다 교인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속한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10년 사이에 50만 명이 지금 줄었어요. 통합측 한 교단만 10년 사이에 50만 명. 그러니까 1년에?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심플 처치라는 게 유행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이 벌려놔서 교인들이 혹사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고 일하다가 신앙생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회의가 있는데 회의마다 전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제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 교재를 잘 보시면서 교재 나중에 체크를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죠. 여기 보면 정부 의사결정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 공유 회의가 있고 아이디어 회의가 있고 회의에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회의에 실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의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정했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들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다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회의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스스로가 걱정하는 문제들 다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한 거예요. 정말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안수집 장로 권사님들 계신데 회의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회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습도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모든 게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회의가 맞는 일일까요? 이게 모든 것일까요?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회의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넣어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또 문제 삼을 분들이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시면 되죠. 자, 1번이 세습, 성범죄. 제가 속한 총회 같은 경우는 총회장이 저거와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징계 안 받고 끝나더라고요.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회의에서 결정은 다 됩니까? 회의가 답니까? 회의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이고 회의가 무죄라고 그러면 왜 무죄가 되나요?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권위를 갖습니까? 교회에서? 몰라요. 국가, 민주사회에서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회의가 어떤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회의가 그렇게 권위를 갖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재산을 둘러싼 많은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방역 지침, 코로나 때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막 혐오적인 그런 기독교의 정치에 관한 이념에 대한 선언, 성명 이런 것들. 그런데 회의가 왜 실패를 하느냐? 회의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회의가 실패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절차만 지키고 목적을 이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절차만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회의의 목적, 교회의 목적,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회의를 하는 거지? 그건 잊어버려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거,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는 거, 사회적 파장과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가만 논의하고 해야 하는가는 묻지 않아요.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회의는 시작. 좋은 회의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최고의 최선의 결정이라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결정을 이루기 위한 절차 과정이지, 다수결로 다 결정, 만장에 있으면 결정했으니까 이건 완벽한 것이다. 네. 다수결이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수결로. 그렇죠? 다수결이 최선인가요? 그게 정말 원칙인가요? 자, 그 회의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회의가 많아요. 근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또 회의가 또 있어요. 회의 해봐야 그게 그거야. 맨날 똑같은 얘기해. 회의 다시 해. 또 해. 또 해. 생각할 시간 없어. 또 해.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마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배보다 회의가 많아. 회의. 아주 회의적이에요. 자, 회의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회의 문제점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1, 2, 3, 4 중에서 옆에 분하고 말씀하면서 이런 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시작. 이런 게 아니, 몇 번인지 말씀을 하시죠. 몇 번이 심각한지 옆에 분하고 얘기해보세요. 시작. 1번이 제일 생각이 많이 오고 2가 많이 내밀다 때 다예요, 다? 글쎄요. 많죠. 근데 왜 원인인가? 사실 오늘 이제 이 환경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못했는데, 종이를 요만한 거 하나씩 메모지를 나눠주고, 제가 나눠드리고, 회의에, 이 회의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를 여기다 다 적도록 하려고 했어요. 적어가지고 모아서 한번 어떤 게 제일 많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하라고는 조용하잖아요. 종이에 써서 내라오는 건 편하잖아요. 이걸 뭐라 하면 영어로 좀 전문 용어여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브레인 라이팅이에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시죠. 하실 때 말하기 싫으면 종이에 써서 내라오고 쓴 다음에 이름 없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이거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사람들 말 안 하는 사람, 말하는 거 싫은 사람 강제시키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제 시각에 시작하지 않고 뭐 등등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헛소리하고 끝내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발언할 기회 안 주고, 이 인도하시는 분이, 사회 보시는 분이 혼자 다 얘기하고, 시작도 자기가 하고 중간 얘기도 자기가 하고 마지막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나 연장자니까 그분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지, 순종하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회의가. 효과적인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나치판. 잘 보죠. 나침반 가지고 있어요. 회의하는데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침반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회의를 시작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침반.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수가 이야기를 해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나침반.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여기 당회 장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당회원 숫자만큼 나침반을 가서 하나 사세요. 그리고 회의할 때 다 같이 나침반을 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나침반을 손에 들고 기도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어느 쪽인가? 하나님의 방향은 뭔가? 거기서 신경 쓰시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네. 좋죠? 뭔가 상징적인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팔찌를 끼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이걸 늘 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잘 때도 끼고 자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없어요. 뭔가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면, 머리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회의 목적에 적합한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뭔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의하고 이런 거는요, 원탁, 이쪽하고 탁자가 다르잖아요. 원탁이잖아요, 원탁. 여기는 위에다가 조여지죠.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여기는 직각형 각이 나 있는 의자예요. 이게 어디가 이런 식으로 의자가 되어 있습니까? 재판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법정 가보세요. 곡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직선이에요. 모든 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직선이에요. 숨이 탁탁 막혀요. 유치원 가보셨어요? 유치원에 직선? 없어요. 유치원 가보면 가부부터 모두 보이는 게 전부 곡선이에요. 왜?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편해요. 즐겁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데 들어가면 긴장이 돼요. 위축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엄숙해야 돼요. 거기다 또 써놨어요. 한자로 정숙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마우리 마스크를 끼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분위기를 가면 아주 먹을 것도 있고, 여기가 그래도 모든 회의가 이래야 되냐?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좋은 걸 모아서 여기 가서 결정할 자는 아주 엄숙하게 딱딱하게 잘라내고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회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회의라고. 여기는 막 늘리는 거예요. 막 늘리는 회의고,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노래도 음악도 나오고 카페 가서 해도 돼요. 이거는 아주 엄숙하게 해도 여기는 나침반도 하나씩 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하잖아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결정. 이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더하기 빼기 회의가 따로 있거든요. 더 확산적 사고라는 게 있고 수렴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확산적이라는 건 양을 늘리는 거예요. 막 바깥으로 나가 늘리는 거예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막 모으는 거예요. 많이. 수렴은 그 중에서 괜찮은 것만 뽑는 거야. 후보자를 막 20명 뽑아. 그게 확산적인 거야. 그러면 수렴적이라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뽑는 것이죠. 생각하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좋은 거 뽑는 거예요. 근데 모아놓는 걸 다 같이 내놓는 건 안 하고 좋은 것만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에이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돌아오면서 얘기할 때마다 다 얘기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되든 안 되든 모아요.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모아야죠. 그 중에서 좋은 거 나중에 뽑으면 돼요. 그건 다른 회의에서 해야 된다. 자, 이 회의, 더하기 회의에서는 아주 유연한 분위기에서 하고, 빼기 회의는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건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아무나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빼기 회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전문가, 그걸 잘 자격도 있고 전문가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회의와 빼기 회의라는 게 있다. 그걸 돈키호테 회의, 심판관 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위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회의입니다. 밑에는 빼기 회의예요. 그래서 이 회의는 굉장히 좋지 못한 회의예요. 이런 식의 하는 거는. 좀 한 분의 이야기를 다 같이 받았으면 있잖아요. 대통령 회의할 때 받았어. 녹음하면 되지. 그걸 왜 받았어? 그죠? 이런 군대 같은 분위기, 경직된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대신교단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은요, 1도를 돌려면은 10km를 가야지 1도를 바꿀 수 있어요, 방향. 근데 그거보다 작은 배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더 작은 배는 확 바꿀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교단들 많지만 대신이 뭐 아주 큰 교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신 교단은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 지금 큰 교단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 다 답습하지 마시고 저건 아니라 그럼 우리도 우리대로 바른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많은 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정훈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늘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자, 더하기 회의에 적당한 게 이 중에 뭘까요? 하나씩만 골라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다 같이 시작. 각 자기 생각 얘기하세요. 시작. 아이디어 회의. 정부 공유 답 없어요. 문제 생각해보세요. 이런 회의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위기 대응 회의 같은 거. 다 더하기 빼기 회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1차로 이런 회의는 더하기 회의로 이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거. 근데 무슨 회의든지 다 엄숙하게 사각형 탁자 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시작해요. 기도 통해서 가스라이팅 해놓고 잔소리 마 이런 얘기예요.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서 찌꺼리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면 어떡해요? 답을 다 얘기해놓고 기도하면서 얘기 다 해놔. 그러면 기도 끝난 다음에 회의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죠.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민주적인 이런 절차에 대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거 받지 않고 자기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놓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머리 안에서 일을 다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심지어는 지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소위 자기 틀, 고정관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 라이팅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브레인스토밍은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게 하는 회의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더하기 회의죠. 더하기 회의. 아주 유연한 분위기에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다리도 이렇게 꼬고 앉아서 반쯤 기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마다 말을 하는 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종이에 써서 내도록 합니다. 그게 브레인 라이팅. 우리가 내일 소풍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꼭 이런 사람이 가면 어디로 갑시다. 아니 거긴 너무 멀어서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안 만나요. 싹부터 잘라버리니까 말할 때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 말할 때마다 반대해요. 자기 아버지 때에서 서로 나쁜 사이였으면 무조건 반대. 지난번에 기도 순서에서 나 뺐다. 전 빼버려. 자, 반대. 저 사람 무조건.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브레인 라이팅을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하지 마시고 다 입 다물고 각자 원하는 대로 종이 핸드폰으로 다 쓰는 거 하나에 한 장에 한 장씩. 뭐 제주도 갑시다. 너는 어디. 그걸 다 모아요. 모아서 정리해놓고 순서대로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위에서 3개, 4개를 골라서 그 3개, 4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때부터 빼기 회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주방봉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주방에도 안 들어가는 남자 장로님들이 그걸 회의에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는 장로님. 주방이 뭐 높이가 얼만큼인지 잘 모르는 양반들이. 그걸 왜 자기네들 해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나 젊은 집사님들한테.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한 3개 정도 안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여기서는 빼기 회의만 하면 되잖아요. 3개 그 중에서 1개를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더하기 회의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저희 집 설거지를 다 제가 거의 98%를 제가 해요. 그 많은 설거지거리를 제가 다 합니다.
예, 둘이 사니까.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판단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토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판단하지 마라. 뭐 얘기하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아요. 왜? 위축돼요. 그러면.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어른들이 아이들 얘기하는 거 토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들어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판단을 해요. 자꾸. 비교하고. 이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틀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틀막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직회 할 때 다들 가만히 있잖아요. 왜? 여기 이틀막 하고 있는 데니까 말 조심해. 오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찍혀요. 이게 저희 교회가 지금 예배인지 2부 예배인지 모르겠어. 회의하는데 2부 예배 기분이 들어요.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아까 설교하던 분이 사회를 보니까 아, 저 지금 설교가 2부구나. 말을 못하겠어, 말을. 무슨 말을 하면 성경 말씀 가지고 혼내줄 것 같아서 느낌도 들고. 네. 근데 그렇단 얘기예요.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분방이 되고 질보다 양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내 의견을 더해서 또 하나의 의견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인데 거기다 제가 의견을 한 번 더 보태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 거예요? 그것도 의견을 받아들이죠. 이게 브레인 스토밍이에요. 네. 그 다음 타스크포스 팀이라는 게 아까 그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교회 청년부 활성화 방안을 왜 노년들이 앉아서 결정해요? 청년부 활성화 방안은 청년들이 결정하게 해줘. 5개 뽑아. 활동하는데 활동비 필요하지? 활동비 20만원 지급할게. 20만원 주고 너희도 커피도 사 먹고 통닭도 마시고 통닭 안 드시는데 튀김도 사 먹고 하면서 정말 좋은 의견 너네들이 원하는 거 5가지만 뽑아. 그럼 얘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내는 헌금 우리가 쓰면 좋겠어요. 막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나오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보시고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게 결정하고 아니면 불러다가 여기서 발표해. 자기들이 저같이 이렇게 PPT 만들어서 발표해요. 저한테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2가지 결정됐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우리가 낸 게 결정됐다. 그래야지 그들이 내가 다음 세대구나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는 건 뭐예요? 손님 다음에 오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대니까 좀 뒤로 가. 저 뒤에 있으세요. 이게 다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지금 세대를 만들어줘야죠. 따라하시죠. 다음 세대를 오늘 세대로. 지금 세대로 만들어줘야죠. 의사결정에다 끼워줘야죠. 청년들 의사결정하는데 안 껴주면서 너희들 다음 세대라고 아무리 해봐야 다다음이 되죠. 다다음.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생각 바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요 청년들 교회 안 나와요. 자기를 알아주는 데 갑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이단이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사람 오면 교육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팀장 시켜주고 막 보람 있는 삶을 살게 지원도 해주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교회 10,000명 들어가는 걸 짓겠대요. 그런 규모를 짓겠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입은 교회들이 많죠. 아까 성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대요. 미국에 뭐 큰 교회, 지금 큰 교회들 미국 교회에 문 닫은 데 많아요.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같은 데는 문 닫고 자식에게 넘겨주고 지금 8년 딴 데 넘어갔어요. 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뭐냐? 건물이냐? 등등 이런 거. 교회학교 개편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사각의자 빼달라는 거예요. 장의자에서 무슨 교육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본당에 있는 장의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의자 싹 꺼내세요. 그래서 1인 의자를 만드시고 여차하면 싹 의자 치우고 농구장 하고 애들 거기서 놀고 게임하고
처음에 또 놓고 예배 드릴 때 한 곳을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장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해놔야 됩니까? 장의자 만들어 파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장의자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어디가? 지금 온누리 교회라든지 좀 앞서가는 교회들은요 다 1인 의자예요. 그래서 자기네 장의자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그거 가져와서 어떻게 쓰라고. 제발 교회 학교 쪽에 장의자도 쓰지 마세요. 장의자 씌우시고 원탁 같은 거 해야 되겠다. 내가 레드팀이에요. 레드팀이라는 것은 오늘 장로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장로님 8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당번이에요. 2분이 당번. 무슨 당번? 레드팀 당번이에요. 오늘 회의할 때마다 비판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번.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들 계속 비판하셔야 돼요. 본인은 찬성하지만 적으시고 오늘은 당번이에요. 비판. 레드팀이에요. 비판 그러면 싫어하니까 영어로 레드팀. 자 그 다음 당회할 때는 오늘은 지난주에 2분 하시죠. 오늘 2분입니다. 무조건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요. 비판해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사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찾잖아요. 그럼 돌아오면서 반대 의견을 가져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야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는 거지. 교회에서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그냥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저쪽 교회 가면 또 이쪽 목사님 저쪽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쪽 하나 간 사람이니까 조심하셔. 우리가 또 정착을 못해. 목사님들끼리 다 연락이 돼요. 교회가. 모르세요 그거 아직? 다 연락이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 회사에서 B 회사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 회사에 왜 왔는지 이쪽에 물어보고요. 물어봐서 서로 인사 쪽에서는 서로 교류를 해요. 그래서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인사팀들 모이고 다른 회사들끼리 모여서 주고받고 좀 그렇습니다. 레드팀 안전장치다. 레드팀은 반대파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반대하고 배척하는 교회는 어렵습니다. 큰 문제를 잘못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회의도 많으니까 온라인으로 잘 이용하시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의를 들어가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용어를 몰라가지고 회의를 못하겠어요. 용어를 못하겠어요. 동의, 재청, 개의, 사내, 재개의 이거 30대에 일찍 신앙 좋아서 집사가 된 분이 재직해야 안 됐는데 낯설어서 저희 때는 학교에서 회의 이런 거 회의법 배웠잖아요. 학생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꿀 먹자. 꿀 앉아서 꿀만 먹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자. 담배 가기 싫지. 뭐 돌아 용어를 알아야지. 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재직에 참석 안 한 거예요. 뭐 특별한 교회는 많이 오시겠지만 왜 이렇게 쉬운 말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쉬운 말을 왜 고쳐도 못하느냐. 당장 가서 하세요. 그 자료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제가 이 자료 만들어 얼마 시간 걸렸는지 몰라요. 사내를 선포합니다. 사내가 뭐예요? 사내가 사는 회의도 아니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되지 왜 사내를 선포합니까? 뭐 독립사느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가 또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심심한 조의를 표현합니까? 왜 심심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쉬운 말, 한자어가 아닌 말로 그렇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의 용어를 바꾸라. 이게 오늘 제가 강의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쉽게 하세요. 쉽게. 뭘 그렇게. 이 국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걸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에. 왜 이걸 국회에서 하는 걸 받아들여요? 그럴 필요가 없죠. 부결. 채택 안 됐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넘어가죠. 국회에서 땅땅 망치 치는 거. 그걸 왜 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정규적으로 전통적 예전으로 뭘 전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갑자기 국회에서 가져오고. 여러분 장로란 말도 불교에서 나온 말인 거 모르세요? 아세요? 장로 이런 말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장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죠. 엘더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어쨌든 이거 보세요. 정족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참고하십시오. 자료를 만드는. 그 다음에 강의하실 때 주의할 점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회의 됐는데 그 끝까지 반대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거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준비위원장 하겠습니다. 왜요? 반대하셨잖아요. 내가 안 될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반대했지만 결정됐으니까 제가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추진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지조가 했지. 내가 반대했는데 끝까지 다 건물 다 지을 때까지 반대. 6번 읽어보세요. 시작. 7번 시작. 그 다음 반대했어. 반대했는데 김장로가 그거 찬성해가지고 이게 된 거야. 쫙 얘기 집에 가서 얘기하면 또 사모님께서 또 다른 원교회냐 완전히. 토론 과정에 있었던 얘기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시작. 언제요? 즉시. 왜?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 사이에 먼저 알았던 장로님 가족들이 먼저 알면 교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다 알아 금방.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침묵의 다수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옛날에는요. 할 말 있지만 말 안 하겠어. 이 사람이 침묵의 다수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할 말 없어도 나는 할 말 다 하겠어.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네. 침묵의 다수 사회였는데 지금은 모두가 말하는 사회가 되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유튜브와 SNS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정치평론가고 모든 사람이 교회평론가고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삼키는 사람이 없어.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이 다 이야기해요. 이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네, 모든 사람이 방송국 아나운서예요. 모든 사람이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문제가 생기죠.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사실 확인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 교회 카톡방 같은 때 무슨 어디서 뭐 목사에다가 여기다 띄우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정치와 관련된 분, 이념과 관련된 분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회의에서 이런 침묵의 다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할 말을 다 하게끔 해줘야 돼요. 아주 급하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한번 시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데 끝내죠 그러면. 옆에 분하고 오늘 느낀 거 한 점씩 한마디씩 나누세요. 옆에 분하고 시작.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수다 떠는 건데, 교회에 우리 건강한 교회와 교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못한 얘기도 많고 짬짬이 들어가셔서 이거 보시면서 교회 리더로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상업용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활용하시길 바라고. 50분에 끝내주면 굉장히 강의 잘한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